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3일이고요. 오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요. 또 밤새 미국의 증시 역시도 상당히 상승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한국과 미국의 증시는 기록적인 랠리를 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밤새 다우존스는 산업평균 지수는 515포인트 급등한 49,00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S&P 500 역시도 0.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0.56% 상승하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실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미 증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케빈 워시죠. 최근에 우리가 케빈 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케빈 워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이사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가 앞으로 연준의 의장이 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고요. 특히 워시 같은 경우는 이 양적 완화, 쉽게 말해서 돈을 푸는 거,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투자를 하고,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현금성 자산들을 파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워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을 빠르게 예측하고 효율 있게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오히려 경제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케빈 러시가 의장이 되면 오히려 또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고 얘기하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이런 인물이 오히려 경기를 더 호황으로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 호주와 실물 경제 재가속입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이 변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고 투자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제가 변태라고 표현한 만큼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지,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다들 편안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저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부터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2월 3일 5,100을 확 넘겨서 코스닥도 1,100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의 펀더멘탈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실제로 AI 시대에 전략에 맞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보이는 거는 달러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의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도 AI 관련된 산업이 필두로 오늘 코스피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않느냐,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단순합니다. 그냥 기간 유동성 이탈과 ETF 흐름의 반전.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 ETF에서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을 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 돈은 더 이윤을 많이 주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체 또는 횡보. 최근에 9만 달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오래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이 자금들을 잠시 다른 곳에 옮겨서 투자를 하자라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금이나 은, 주식으로 몰렸던 게 유동성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낌으로써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위험이 있을 때 금이랑 함께 동반 상승하는 거 있었는데 최근엔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근데 인식의 차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죠. 케빈 러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받았을 때 시장에 이미지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했지만은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위험 자산으로 있다가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상승폭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올라간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격하게 오랫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쉬어가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있어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지 않다, 매집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몇몇 그레이스케일, 몇몇 기업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저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현물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지금 자리가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게 있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슈퍼컴퓨터입니다. 엄청난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의 강점이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블록체인의 암호화 체계를 뚫을 수 없다. 그래서 보안성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암호화를 깨버리고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죠.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만큼 비트코인 역시도 거기에 따른 방어 체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통화량과 디커플링이죠. 쉽게 말해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원래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달러 강세. 최근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ETF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건데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 아니면 차라리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 라는 것도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통 자산 시장의 성장 지속 가능성, 미국과 한국 증시의 상승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과 견고한 실물 경제라는 양대 축에 기반하고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역시 AI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한국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증명하며 글로벌 자금 핵심 타겟이 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디지털 자산이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클리티안 법안. 클리티안 법안이 원래 2월 달쯤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클리티안 법안이 지금 4월 달, 5월 달 약간 밀려지고 있죠. 이 클리티안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이제 기관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편해집니다. 왜 지금은 이게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기관들이 자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차원의 보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성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참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 떨리면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 개인 휴대폰, 은행 전산만 다 떨린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봐도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연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케빈 워시가 정말로 지명된 그 상태로 의장이 되어서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2월 초 목격되고 있는 증시의 기록적 랠리와 비트코인 소외 형상은 자본의 질적 이동을 상징한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가치나 단순한 유동성 팽창에 기대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과 제조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 질서에 기반한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반등을 하고 변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투자해놓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고유의 독립성을 잃고 거시 경제적 풍파에 직접 노출돼 위험 자산으로 전락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고 있다.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과 기관 자금의 이탈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는 자리를 잡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미 증시 상승과 비트코인 정체는 시장 패러다임, 자산의 희소성 중심에서 기술적 생산성과 정책의 안정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안전한 것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안전의 기준이 뭘까요? 안전의 기준은요, 내가 투자했을 때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안전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은 안전하다. 금과 은이 많이 올라가니까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조만간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온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한다, 또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반등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 하면요,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안전하구나, 알트코인이 안전하구나 하면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패러다임이 넘어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투자들은 결과론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전한가요? 부동산은 안전한가요? 안전한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죠.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 하지만 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코인같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제품들은, 상품들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죠. 결국은 사람들은 현재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위해서 이게 자금,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그 안에서 본인들에게 부족한 자금들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죠. 이 방송 보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최근에 국내 시장만 봐도요, 꿈틀꿈틀거리고 움찔움찔거리고 펌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가진 코인이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남의 코인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기다리다 보면 내가 가진 코인, 여러분들 가진 코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물렸었죠. 하지만은 고점에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지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안에 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고 코스닥이 1100을 넘어가는 이런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 가열될 수 있을까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현재 국내 증시 계좌가 1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1억 개가 넘어가는 계좌가 있다. 그리고 B2 하는 게 3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금들이 조만간 주식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 빠져나올 겁니다.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시겠어요? 부동산 사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채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느껴지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고요. 나라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하는 곳에 투자하시면 조만간 그 상품이 여러분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요. 오늘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왜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는 날아가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